자, 39번 질문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9번 질문이랑 39번 질문은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죠. 좀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라 내용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하나씩 보죠. In the late 1960s, the art world was divided into so many minor movements. 예술계가 너무 많은 그 작은 운동으로, 그러니까 뭐 예술에서도 그 학파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학풍에 따라서 나뉘는 걸 이제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갈라져서 자, so that이죠. 그래서 so that 저기 구문으로 쓰인 거니까 이 that을 접속사 that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명사 있으니까 마치 관계사인 것처럼 혼용하게 유도해서 틀리게 만드는 문법성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0년대가 들어서면서 예술계가 진짜 많은 갈래로 찢어져서 tracking them all is difficult. 얘네들 모두를 다 추적하는 건 어려워. 자, 수일치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단수,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갈라져서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2번 문장으로 갑니다. 자, in one of the most radical of these movements, 근데 이 운동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그러니까 극단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rtists believed that. 자, artists believed that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타동사니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접속사, 그러니까 1번 문장과 마찬가지로 that이 연달아서 접속사 that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they didn't need to produce any artwork at all, rather like Dada. 뭐 다다는 이제 다다이즘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예술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을 아예 만들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뭐 다다이즘은 뭐 이렇게 예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리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과 운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냥 그저 개념이나 생각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예술이라고 생각했대. 그죠? 그러니까 조금 예술의 범위를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더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in reality, 실제로 this conceptual art, 이런 구상 개념 예술은 it's known, as it's known, 이렇게 알려졌듯이 is often a type of performance or happening. 우리 그래서 행위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저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happening은 이제 그냥 그 뜬금없이 그냥 순간에 턱 하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즉흥극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happening that can be very spontaneous and audience driven. 그래서 that can be, 자,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선행사는 당연히 happening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spontaneous는 즉흥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식에 얽매이는 기존 예술과는 다르게 개념 예술은 뭐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순간에 그냥 즉흥으로 생각나는 대로 탁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spontaneous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sometimes it's simply writing on a wall. 그냥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조차도 예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벽에다가 낙서하던 그래피티가 한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기도 하잖아요. 지금 현대 예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예술의 좀 포용성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ne early conceptual artist camped out with coyote. 우리 코요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코요테는 좀 콩글리시 발음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coyo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요테는 좀 늑대과에 좀 가까운 동물이고요. 그래서 for a week in an art gallery. 그래서 그냥 한 그 초기에 그 개념 예술가가 뭐 한 60년대쯤이겠죠. 그때 그냥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코요테랑 캠핑을 했대. 그러니까 이걸 예술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 To get people think. 자, to get은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위 너네 뭐 중딩 때 준사역 동사 막 이러면서 외운 적 있을 건데, to get people thinking. 그래서 쌤, get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도록 배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로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to think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to think about the treatment of Native Americans. 저기 미국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요테랑 일주일 동안 예술관에서 그 미술관에서 캠핑을 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어필했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림이나 뭐 이런 뭐 영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예술이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은 행위 예술가로 좀 인정을 받고 있지. So feminist art is linked with conceptual art. 그래서 페미니스트 예술,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신장과 관련된 이 예술도 마찬가지로 개념 예술과 연관이 있는데 이
구분이 왜 그러냐면 in that은 이 that도 접속사 that이에요. 그래서 in that은 하나의 접속사 표현으로 외우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거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that it focuses on the inequalities faced by women. 여자들에 의해서 직면되는 이 불평등에 집중한다라는 점에서 feminist art 역시도 conceptual art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nd tries.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절의 동사 원 그리고 이 절의 동사 to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ies to provoke change. 그렇게 해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촉구한다는 건 당연히 이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 자체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gender equality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직면한 불평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예술도 역시 개념 예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 예술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예시를 통해 보듯이 뭐예요? 뭔가 예술 작품을 떡하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 그리고 생각 같은 것도 예술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the movement has no set style. set은 이제 과거 분사로 쓰인 거라서 정해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정해진 스타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it might include a painting on canvas where a group of women dressed up in guerrilla costumes crashing a public event to pass out pamphlets. 자, 이것도 예시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운동은 뭐를 포함할 수 있냐면 그냥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술 활동도 포함할 수 있지만, 아니면 심지어 여자들 떼지은 여자들이 dressed up in gorilla costumes. 고릴라 분장, 고릴라 의상을 입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a group of women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입혀진 이 여자들이 뭐 하는 crashing. 자, 이것도 잘 보시면 5월은 전치사잖아요. 그럼 전치사니까 뭐 해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5월을 전치사로 했지? 등이 접속사잖아. 자, 이 등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건 뭐냐면 include가 타동사니까 a painting이 목적어 원이죠. 그리고 아니면 a group of women 이렇게 되는데 저라면 이거를 목적어 to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clude crashing a public event. 그 그 행사에 이렇게 낑겨 들어가 가지고 뭐 한다? 팸플렛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뭐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 이제 자기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전달하는 뭐 그런 행위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동명사로 보고 이 a group of women을 뭐로 보면 돼요? 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시면 조금 문장의 구조가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9번 지문 같은 경우는 문법이 조금 그래도 깨알같이 짜잘짜잘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in that 접속사로 쓰이는 거랑 so that 구문 쓰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구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지문은요, 지문의 중심 내용, 주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astronomical stars, astronom, astro가 그 별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천문학의 별, 이것들은 콤마. 그러니까 얘가 산뜻하게 astronomical stars 해서 주어로 시작했는데 콤마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삽입구죠. The ones, 얘네들은 누구냐면요. 자, 복수니까 ones, 복수로 써야겠죠. The ones visible in the sky at night, 저녁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scattered across,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ones가 이렇게 두 놈의 수식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 보이고 그리고 scattered across the universe, 우주 전역에 걸쳐서 흩뿌러져 있는 애들, 쟤네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ones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끊겨서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produce their own light and heat. 그래서 얘네 자체로 빛을 내고 그 다음에 열을 낸대요. 오히려 뭐하기보다 with the planet Earth. 그러니까 as with, 그러니까 지구가 뭐 하는 거? relying on other bodies for illumination and warmth. 지구는 자기 스스로 그 빛이랑 열을 못 내죠. 그러니까 태양의 열에 의해서 우리가 빛과 그 열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즉 지구는 다른 행성체에게 조명과 그 다음에 따뜻함을 위해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ather than relying on. 그러니까 rather than이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는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동명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이렇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천문학적인 별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별들은 다 자기 스스로 발광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So it is, 마찬가지로 metaphorically, 비유적으로 with the stars of motion pictures and team sports. 자, motion picture라는 말은 사실 그 미국 영어에서는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 영어에서는 film, 필름이라고 하거나 movie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영화를 movie라고 안 하고요. pictures라고 해요. pictures. 그래서 motion pictures 하면 이거 영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막 그 영화사들 보면 무슨 pictures로 끝나는 회사들 많잖아. 그게 원래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pictures라고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랑 그다음에 팀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도 비유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뭐 얘기하려는 거야? 영화랑 스포츠, 즉 예술 분야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중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So they attract attention by themselves.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관심을 이끌어낸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 문장에 연결해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문장에서 별들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와 영화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해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will pay to attend movies or games. 그래서 사람들은 경기나 영화를 보러 갈 거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근데 그 게임과 영화에선 in which,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와 게임에서는 말이지 they appear, 얘네가 등장해, 얘네가 나타나. 왜냐면 얘네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니치로 쓴 거는 뭘로 치환해도 돼요? where로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그냥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또 한번 재진술한 거죠. 그래서 appearing은 present,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5번. 자, 마이클 조던 엄청 유명한 사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when Michael Jordan, the dominant basketball player of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자, 우리 다 농구는 잘 안 보고 몰라도 마이클 조던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전 세계 농구사에서 진짜 길이 남을 영웅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20세기 지난 10년 동안 다미는 압도적인 농구 선수인 이 마이클 조던이 ended his second retirement from the sport. 그러니까 농구에서 두 번째 은퇴를 딱 결심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두 번째 은퇴를 끝내고 이건 그거구나. 그러니까 은퇴를 번복한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로 이제 농구 그만하겠습니다라는 걸 끝냈다는 거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So the team for which he played, 그가 팀을 위해서 경기를 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for which라고 해야 되는데 which로 그냥 바꿔갖고 어법 고치기 문제 같은 거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for 나와야 되는 거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So for which he played the Washington Wizards. 자, 워싱턴 위저즈라는 자기, 즉 마이클 조던이 경기했던 선수로 뛰었던 이 팀이 attracted. 그러니까 지금 when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when 종속절이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콤마를 기준으로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the team, 이 팀이 attracted, 이끌고 댕겼다. sell out audience, sell out은 이제 매진이죠. 그러니까 만원 관중, 그러니까 경기장이 가득 꽉 차는 관중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verywhere played, 어딜 가든 무조건 다 관중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엄청났다라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자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the previous year 하고 콤마라고 끊어버렸네. the previous year 하고 콤마고 when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건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야. The previous year, 이전 해에는 그때가 언제냐면 Jordan was not playing for the Wizards. 이 팀에서 원래 경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for fewer spectators, 훨씬, 자 이거 비교급이에요. 훨씬 더 찔끔인, 더 적은 관객들이 had attended the team's games. 자, 여기 과거 완료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이거보다 더 이전에 해라는 거니까 더 옛날이잖아. 더 옛날의 시간적 단서죠. 그러니까 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조던이 뛰지 않았던 더 옛날이니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와야 되겠죠.
So this pattern resumed after he retired the game. 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다시 하고 나서는 이 패턴이 반복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관객 수가 다시 처참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39번 지문의 주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번 지문 39래 40번 지문이요. 자, 40번 지문 맞췄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41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마이크 좀 체크. 오케이. 자, 41번 질문. Looking for the poem subject is natural. 자, 시의 주제를 찾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주제를 찾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에서든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lmost all poetry has messages to deliver. 그냥 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시를 쓰는 이유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문학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시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message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lots of them, 그들 중 많은 게 profound and diverse as stars. 그래서 별만큼, 별의 숫자만큼 그만큼 심오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ut these messages are sometimes hidden.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시를 배울 때 은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은유. 은은 이제 은근히, 은은 할 때 그 은인데, 그러니까 숨겨서 빗댄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은유적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당연히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you have to read attentively to make them out. make them out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hidden 그리고 attentively make them out 요거 관련된 유반어는 다 아셔야겠죠. 그래서 숨기다니까 뭐 conceal 같은 거 쓸 수도 있을 거고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해하다는 out을 활용해서 뭐 figure out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comprehend 그리고 grasp 같은 다른 지문에서 나왔던 이해하다의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notice that, notice하고 that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that 이하를 주목해 보세요. 자, 명령문이니까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뭐를 주목하냐면 we specifically avoid saying. 에다 avoid 나오면 중학교 때 배웠죠? avoid는 무조건 뭐 써야 돼요? 동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to say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주로 특히 삼간다, 잘 얘기 안 한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 The subject is what a poem is about. 주제가 바로 시가 다루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읽는 주제를 그러니까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잘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ecause that implies that 왜냐면 그게 의미하는 거 함축하는 게 뭐냐면 자 타동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that과 똑같이 접속사 that이겠죠. What a poem says 여기가 동사고 그럼 여기가 주어네. 그러면서 시가 말하는 건데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이 자리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다 해먹으면 제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것이라고 한다. 이거 말하는 것. 그래서 a poem says is all there is to a poem. 그래서 시가 말하고 있는 게 그 시의 전부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읽고 있는 시를 메시지를 찾아내면 그럼 다 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는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는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주제를 완전하게 명시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시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의 특성을 좀 더 확장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너네 다 중3, 고1 때 문학 배우다 보면 그냥 충분히 배우는 내용들이잖아. 그치? 그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 문장 뭔가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4번 문장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한글만 다시 보면 주제는 시가 다루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니까 시가 말하는 게 결국 시의 전부라는 거. 그럼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시는 자기가 말하는 게 여기에 전부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의도적인 모호함. 그래서 if that were so, why would people go to the trouble of writing poetry? 자,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잖아. 안 그런다고 했잖아. 그지? 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거는 가상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자, 가정법 과거는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 그죠? 그리고 가정법은 현실과 뒤집어서 얘기하는 뉘앙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그럼 우리가 왜 다 시를 쓰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겠냐라는 거야. 그지? 시를 쓰는데 고생하는 건 당연히 딱 그거잖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저의 속뜻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맛깔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게 하면서 쓸까 그거 고민하면서 쓰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거고. Instead 그렇기보다 people go to the trouble 사람들은 고생을 해. 왜냐면 poems sound a certain way 시는 특정한 방식으로 들리게 되고 are built in certain shapes 그리고 특정한 형태로 형성이 되고 and have certain beauties in sound and meaning 소리와 의미에서 특정한 아름다움을 가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콤마하고 all of which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 이거 관계되면서 계속적 문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 which랑 them 중에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관계되면서 계속적 문법은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행사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접속사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accompanies 수반한다 the meaning and goes beyond it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접속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지? 만약에 운전고에서 이걸 문법 문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변형 없이 위치랑 댐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교묘하게 앞에다가 접속사 하나 쓱 넣어. 그지? 그렇게 해놓고 여기 접속사 없이도 저기 대명사 그냥 쓸 수 있게. 그지? 그러면 계속적용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너네 함정 팔 수도 있으니까 그 함정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에이 맞겠지 뭐 하고 그냥 니네 머릿속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함정이 없는지 따져보고 풀어야 돼. 특히 너네 이런 함정 따져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문법이랑 어휘 중에 A, B, C 박스에서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고르시오. 이거 있지? 이거 니네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 특히 제일 많이 낚시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주변 문맥 확실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그걸 넘어선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다라는 건 피상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간다라는 거니까 그 이면을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좀 어때요? 표면적 의미에서 뭐도 있다라는 거야? 심층적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고지고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7번에서 Not all poems have a single subject. 그리고 모든 시가 또 주제가 하나만 있는 건 또 아니래. 그래서 some poems have many subjects and some have subjects that are clear. 자, 어떤 시들은 하나의 시의 주제가 되게 여러 개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또 그 주제가 명확하지도 않대.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비문학처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many는 이제 multiple 같은 걸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sometimes a poem's subject is simply itself. 때로는 시의 주제 자체가 또 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the words in it and their relationships to one another. 그리고 서로가 단어들이 다 관계를 맞물려서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the point is to be alert with the subject of any poem as you read.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요게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 10번 문장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Alert with the subject of any poem. 그 어떤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주제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야. 너네가 읽을 때. 왜? 그렇지 않으면 시를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읽어서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시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가 내가 생각한 범주 내에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변칙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 질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after serving, 자, 42번 질문부터는 갑자기 또 난이도가 급 강화합니다. 앞에 세 질문은 조금 진도 속도가 좀 아무래도 느렸죠. 왜 그랬냐면 여기는 시험 문제 출제 밭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세 지문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43번이랑 44번 같은 경우는 또 이그잼플 문제라서 문법이랑 서술형이 제외되죠. 그래서 내용도 또 깔끔하게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41, 40, 39는 조금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after serving in the Navy at the end of the Civil War. 자, 남북전쟁.
그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하는 거야. 엄청 옛날이죠. 남북전쟁에서 해군에 복역을 하고 제임스 월터 톰슨 went to New York.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갔대요. 자, determined. 이건 문법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빙이 생략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determine이 결심하다잖아. 그럼 determined라고 해서 과거분사를 쓰면 뭐냐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굳건하게 결심한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굳건히 결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이렇게 동시동작 느낌을 해석하시면 돼요. To carve out, carve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내는 거야. 파내는 거. 그래서 carve out a career in the big city. 대도시인 뉴욕 가서 커리어를 파낸다는 거니까 뭐겠어? 커리어에 착수해서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은어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한 따까리 하겠다는 뜻이야. 나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나 이제 대도시 가서 나도 좀 성공해 볼래 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determined 저거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하세요. 자, in 1868 엄청 옛날이죠. He was hired by a tiny advertising agency. 자, 아주 조그만 광고 대행사에 취직이 됐는데, 근데 그 광고 대행사가 run은 타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거 분사인 거거든. 그러니까 타동사인 run이 과거 분사를 쓰면 뭐겠어?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되다겠죠.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는 윌리엄 J. 카튼이라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곳인데, at that point, 그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1868년에는 still involved in the primitive, 근데 여전히 이때 당시에는 involved, 참여하고 있었대. primitive가 좀 원시적인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진짜 돈도 안 되는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되게 초보적인 사업만 하고 있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of placing advertisement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수준의 그냥 진짜 원초적인 사업만 하고 있었던 회사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법 조심하세요. 과거분사 연달아서 병렬 구조죠. 자, 3번. It was the latter that interested Thompson. 자, 이 that은 강조 구문의 that이죠. 그리고 letter는 후자란 뜻이죠. 후자. The former, the latter. 다 아시죠? former는 전자고 letter는 후자.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newspapers랑 magazine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잡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잡지가 톰슨을 흥미롭게 만들었다. 자, interest는 흥미롭다, 흥미로운 상태다가 아니라 흥미롭게 만들다라는 타동사,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강조 구문이랑 연결된 거 조심하시고요. 영작 조심하세요. 자, 여기는 서술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이 지문은요, 문법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Thompson은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Thompson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Notice that은 목적어 자리니까 타동사, 그래서 접속사 that이겠죠. They ran, 그러니까 저 that은 관계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 that은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That they ran few advertisements while staying longer in the family home than newspapers. 신문은 그냥 하루 읽고 버리는 격인데 잡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문보다 비싸다 보니 그냥 다 읽어도 조금 집에다 그냥 계속 보관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집에 훨씬 더 오래 있는데 왜 신문 그 잡지에다가는 이렇게 광고를 찔끔 넣는지 모르겠네. 이걸 깨우쳤다는 거지. 그래서 thus 이에 따라서 하고 thus하고 making이라 했죠. 분사구문. 자, 여기 문법이 이 문장 하나에 몇 개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4개, 그 다음에 5개까지 돼 있죠. 그래서 thus making them, 얘네들을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미디엄은 매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 이 potentially는 지금 부사로 뭐 수식하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명사 구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는 구나 저를 수식하기도 하니까 저라면 제가 봤을 때 저거 make하고 them 나오고 목적보 나오는 듯한 뉘앙스로 포텐셜로 해갖고 낚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여기 문장은 문법성을 다 꼼꼼하게 따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began to specialize in magazine advertising. 그러니까 이제 잡지가 조금 돈이 되겠다라는 잠재력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잡지 광고에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gradually building up.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콤마하고 끊겼죠. 이것도 분사 구문이지. 그러면서 점차 빌드업을 해나갔대. 하나씩 쌓아 올라갔대. Exclusive stable of publications available only to his clients.
오직 자기 고객들에게만 이용 가능한 지금 형용사가 앞에 있는 publications를 수식하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which were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관계절의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clusive, 독점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한테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막 그런 잡지들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독자층을 딱 특정해서 딱 너네만 읽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잡지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막 최상위 그 부자들만 읽는 그런 부자 잡지가 있다고 하면 뭐 롤렉스나 이런 비싼 시계 회사들이 거기다 광고를 실을 거 아니야. 롤렉스 같은 회사들이 뭐 광고료로 뭐 1,000원, 2,000원 줄 리도 없고 막 몇 억, 몇십억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전문 잡지와 그 전문 잡지에 들어가 있는 광고들의 시초를 얘기하고 있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10 years after joining the agency, 그래서 10년이 되고 나서 취업하고 he bought it for a total of US $1,300 and US 800 and put his own name above the door. 그러니까 쉽게 이 1,300달러 하면 애게게 이러는데 이거 1,800년이잖아. 그러니까 그 잡지 광고 역사가 되게 긴 거예요. 200년이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1,300달러면 이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문에다 걸었다는 건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가 사장이 됐다라는 대단히 멋있는 말로 이제 이 지문의 글이 끝납니다. 자, 내용이 밋밋하죠? 자, 문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문법 혹시 제 이 비대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일요일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릴렉스하게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전통사회에서 삶과 같이. 근데 또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는 is not govern은 거느리다라는 뜻이야. 거느리다. 근데 거느려지지가 않는데 by the clock, 시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축구랑 농구는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야구는 그냥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가지 뭐 4회가 진행되는 데서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 그죠? So a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 여기서 얘기하는 건 풋볼은 미식축구야. 그리고 너네 나중에 유럽 갔는데 사커라고 하면 진짜 사커킥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아저씨들한테. 거기 갔었을 때는 풋볼이 축구예요. 알겠죠? 어쨌든 미식축구는 60분이고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but baseball has no set length of time within which the game must be completed. 게임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는 그 시간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없다. 자, 미리 설정되는 거니까 predetermined. prescribe가 그 너네 약 처방하다 이렇게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 처방이 왜 prescribe냐면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거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맞춰서 그냥 즉 쓴다라고 해서 prescribe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prescribed 하면 이미 정해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onclude도 결론 짓다, 즉 완결내다라는 뜻에서 유의어로 치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the pace of the game is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 leisurely는 레이저가 그 너네 레저 할 때 그 레저야. 느긋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명사에다 에러에 붙었으니까 이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지. 게임의 속도가. So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d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급이야, 시급. 너네 나중에 알바하면 받는 그 시급. 그래서 시간을 재고 그다음에 뭐 마감 기한이 있고 일정이 있고 그다음 뭐 시급 뭐 이런 개념이 있기 전의 세상과도 같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왜냐면 1번 문장에서 그 전통적인 사회의 삶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런 것과 되게 같다라는 거야. 야구가 되게 느긋하다라는 거죠. So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 in which people did not say 이거 조심해. 얘들아 여기 not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이거 이제 낚시한다 이제. not 지우고 여기를 긍정으로 바꾸면 되겠지. I haven't got all day. 나는 오늘 하루를 다 받은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야? 오늘 하루가 너무 빠듯해 라는 뜻인 거야. 이거는 실제로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써. I haven't got all day 이러면 오늘 진짜 바빠 죽는 줄 알았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느긋하다라는 거죠. 이거 부정어 조심해라. 이거 갖고 낚시할 수 있다. 알겠지? 자, baseball games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는 거죠, 야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구가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맨날 평생 한다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 전통적인 삶처럼 야구도 proceeds, 앞으로 나아가.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그래서 specific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 지구의 자전에 따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인 건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어떻게 자전하면 하루가 이렇게 낮이 있고 저녁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저녁과 낮이 있다라는 이 순환 주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밑에 뭐라고 하냐면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래서 야구가 시작된 첫 반세기 동안은 games were not played at night. 저녁에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았었대. 그래서 which meant that baseball games like the traditional workday ended when the sun se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지구의 자전의 그 리듬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 야구 게임은 전통적인 옛날에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 그땐 그랬잖아. 낮에 일하고 저녁엔 집에 가서 잤잖아. 지금 그거 얘기한 거야. 아이고, 잠시만요. 오케이. 자, 지금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구는 맨날 평생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구는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끝난다라는 거야. 시간이 안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는 저녁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끝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순서 문제 같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 부정어 같은 거 낚아가지고 어휘 문제 같은 거 좀 내기 좀 좋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4번 지문. 자, 마지막이죠? 자, 44번 보고 이제 바로 논리 독해로 갈게요. 자, if we create a routine. 자, 루틴은 틀에 박힌 일과란 뜻이야. 그래서 너네 뭐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뭐 학교 가고 막 이런 정해진 일과 있지. 그걸 루틴이라 그래. 그래서 만약 우리가 루틴을 만들면 we don't have to expend precious energy every day. 하루마다 우리의 귀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럼 좋은 거네? 뭐 하는데? prioritiz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개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we must simply expe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initial은 원래란 뜻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너지니까 original이라고 할까요? original도 원래란 뜻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들였던 에너지를 조금만 쓰기만 하면 그러면 to create the routine. 이 루틴을 만들기 위해. 그럼 and then all that is left to do is follow it.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되냐면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는 그냥 그거 따라 하기만 하면 돼. 이제 그걸 그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 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대학생 가면 대학생 되면은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가뜩이나 이제 20대면 꾸미기도 좋고 막 남의 눈치도 남의 시선도 되게 신경 쓰이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학교 가기 전에. 그냥 고등학교처럼 교복 있었으면 좋겠다. 자, 교복은 루틴이죠. 정해진. 그러니까 교복은 그냥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입을 때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교복이 없고 우리가 옷을 다 직접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뭐 입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는 루틴이 최고라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 이제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to explain the mechanism. 이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대. By which routine enables difficult things to become easy. 어려운 것들이 쉽도록 해주는데 루틴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랑 뭐 공부 못하는 애 이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성적이잖아요. 그럼 성적이 높고 성적이 낮은 애는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습관이라는 건 결국 이 지문에 따라서 얘기하면 결국 루틴을 어떻게 잘 만들었냐라는 거겠죠. 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막 그걸 즐기고 하는 애? 물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10,0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부분의 10대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당연히 핸드폰을 하는 게 더 좋고 저기 학원 가서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단 당연히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루틴을 어떻게 짰냐라는 게 저는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결국은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가 있잖아.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날은 좀 놀 수 있다 쳐. 근데 다음 날에 바로 스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그 용기. 용기도 아니지. 걔는 용기도 아니야. 그냥 당연하게 다음 날 스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루틴으로 짜져 있으니까 그게 별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가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계속 승승장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비단 공부만 그러냐? 아니요. 나중에 사회 나와보시면 알 거예요. 더 심해요.
그래서 결국 10대 때 그 습관을 길들이는 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20대 이후의 생산성과 능률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니까 한번 10대 때 길러보세요. 알겠죠? One simplified explanation is that,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as you repeatedly,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죠.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면 the neurons or nerve cells, 뉴런이 이제 신경세포죠. 신경세포가 make new connections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s called synapses. 시냅스 다 알죠? 시냅스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연결점을 만든대요. 자, 그러면 그 반복과 함께 이 연결점은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it becomes easier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그럼 뉴런이 활성화가 돼야 어떤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뇌를 쓴다는 거니까. 그럼 그 뇌를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강화가 돼 있으니까 활성화하는데 별다른 에너지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when you learn a new word,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t various intervals for the word to be mastered. 이거 니네 단어 외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하나 외웠어.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을 특정 간격에 맞춰서 계속 반복하면 어느새 그 단어가 숙달돼 있다.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너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여기에서 바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성과 능률을 올리려면 루틴을 제대로 형성해야 된다. 그 루틴은 어떻게 형성된다? 지속적인 반복 숙달. 됐죠? 자, 여기, 그 마지막 있네. 그래서 to recall the word later, 나중에 우리가 그 단어를 다시 떠올리려면 you will need to activate the same synapses. 그 똑같은 시냅스를 다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돼. Until eventually you know the word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it.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이거.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단어를 확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루틴의 효용성인 거죠. 그러니까 루틴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subconsciously, unconsciously 같은 유반어로 제가 대체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그죠? 자, 문장 독해는 다 끝났으니 이제 논리 독해를 통해서 이번 6지문의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9번 지문. 행위예술의 출연, 등장이라고 뭐 써도 되고, 행위예술이 출연했어요. 자, 행위예술이 뭔가? 잠깐만, 행위예술이래. 죄송해요. 네, 왜 행위예술이 귀신에 씌웠네 지금 순간. 죄송합니다. 소재 다시 쓰겠습니다. 행위예술이 아니라 개념예술이죠. 컨셉추얼 아트. 개념예술의 그냥 출연보단 부상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부상. 새로 생겼다. 자, 1부터 2. 1960년대 다양한 예술적 사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급진적이었던 게 뭐였습니까? Conceptual Art죠. Conceptual Art. 근데 요거는 되게 즉흥적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번호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번호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부터 6으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중 개념예술은 기존의 예술의 형식주의에 벗어나 예술을 통해 사상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생각과 개념을 일깨워주는 거야. 예술을 통해서. 그치? 특히 여기서 그래서 페미니즘,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7부터 8에는, 그래서 여기는 정해진 게 없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념 예술은 정해진 방식 없이 자유로이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 주제. 개념 예술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상을 표출하는 포괄적 개념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형식은 상관없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사상을 표출하기만 하면 다 개념 예술이란 거야.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포괄적인이라는 이름을 꺼내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포괄적인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comprehensive라고 하시면 돼요. comprehensive, 포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기 다 못했으면 일시 정지하고 하세요. 자, 40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영화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와 영화의 특징. 그래서 1, 2번, 3번, 4번부터 7번. 자, 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와 영화 산업은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리해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요약을 하자. 그러니까 attention by themselves라는 말을 이거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3번엔 저 의미를 써놓게.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 있고 없고가 천지개벽 차이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시를 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패턴만 쓰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거 묶으면 이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주제. 영화와 스포츠 업계에서는 탁월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걸 다 거느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탁월한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남들은 진짜 아무도 못 건든다. exceptional, 예외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넘사벽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exceptional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정리되셨으면 41번으로 오시죠. 시의 주제가 갖는 모호성. 자, 1부터 3, 4부터 6, 7부터 10. 그래서
시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부터 6은 결국은 시에는 특정 방식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이는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겉에 있는 뜻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분명하지 않아 독자는 시를 감상할 때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제가 분명하지 않아 독자는 시를 감상할 때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래서 결론 주제는 시의 주제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감상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호하다. ambiguous라고 쓰시면 돼요. 자, 41번 지문 이렇게 보고 42번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잡지 광고 대중화의 유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잡지 광고가 대체 언제적부터 이렇게 성행하기 시작했을까? 자, 1, 2, 3, 4, 5. 한 인물이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어. 잡지가 신문에 비해 광고 잠재력이 더 크다는 것을 깨우친 거지. 깨우쳤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잡지 광고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주제. 잡지가 갖는 광고 잠재력을 실현하여 지금의 잡지 광고가 탄생했다. 뭐 이건 사실 주제 문제로 나오기 좋지. 뭐 오리진이란 말 자체가 기원이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 실현하다, 현실화하다는 realize 쓰시면 돼요. realize. 자, 42번 질문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43번 보죠.
자, life like life 야구의 특징 1, 2, 3, 5, 6, 8 타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그래서 야구의 경기 진행 속도는 상당히 느리고 느긋하다. 여기서 하나. 그렇지만 야구는 기본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끝이 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야구는 인위적 시간 제약이 있는 타 스포츠와 달리 자연적 시간 제약에 따라 느긋하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야구는 인위적 시간 제약이 있는 타 스포츠랑은 다르게 자연적 시간 제약. 자연은 근데 여기 내추럴 써 있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인위적은 너네 AI 할 때 그 A야. artificial. 인위적인. 자, 그래서 인위적 시간 제약.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4번 마지막입니다. 44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길고 깁니다. 그죠?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지문의 수도 많은데 지문도 다 도표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좀 영어가 대비하기 좀 빠듯하실 겁니다. 수업하는 저도 빡센데 공부하는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아직 심지어 10지문 더 남았죠. 그러니까 이 되게 빠듯한 일정에서 제가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안 쫓아가면 또 이제 한 번에 확 다 밀리거든. 그러면 이제 너네가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대한 대비도 이제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다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업 듣고 또 그냥 늘어지지 말고 바로 오아시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또 다 밀려. 우리 또 일요일에 10지문 더 해야 되잖아. 그럼 언제 다 할 거야?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7월에 푹 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44번 질문 보겠습니다. 루틴의 효용성 1, 2, 3, 4, 5, 7 루틴을 세우면 심리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3, 4 이것도 번호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3, 4, 5, 6, 7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3, 4, 5 그래서 특정 행동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루틴을
만들 수 있다. 루틴이 생기면 특정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주제. 반복을 통해 루틴을 만들면 일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효율을 좀 알아야지. 얘들아, 효율과 효과는 좀 달라. 효과는 어떤 걸 했더니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효율은 어떤 걸 해서 결과가 더 빠르게, 더 쉽게 나는 걸 효율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efficient라고 해야 돼. efficient. 알겠지? 이게 효율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fficient라는 단어까지 정리하고 오늘 드디어 이 대망의 12지문 무려 12지문을 진도 비대면으로 마무리하고요. 앞서 거듭 당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왔을 때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수학이랑 국어도 이제 빠듯할 테니 바빠갖고 다는 못했다고 해도 근데 이게 차선이죠. 최선도 아니고 최선은 당연히 다 하는 거예요. 차선은 그나마 워크북이 기본적으로 TF랑 그 다음에 빈칸이랑 그 뒤에 심화독해 있죠. 요 세 개는 그래도 얼추 다 풀려 있고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풀어 놓고요. 문제 더 드릴 거예요, 심지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심지어 일요일에 10지문 또 나가잖아. 그거 오아시스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 오아시스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힘들어. 그지? 쌤이 이제 고3까지 하니까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다룬 외부 지문 부교재가 너네 것까지 합치면 한 290지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90지문? 백석고, 운정고, 백신고, 뭐 풍동고 다 하니까 힘들어. 어쨌든 그래도 끝나니까 후련하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진도는 이제 다 뺐으니까 모르는 부분이나 있으면 저한테 좀 급한 거면 카톡 하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일요일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에이 뭐 안 나오겠지 라던가 에이 뭐 이거는 그냥 외우고 그냥 지나가자 이러지 말고 알겠지? 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얼른 오아시스 풀러 가세요. 자, 일요일에 뵙겠습니다.